마스터님, 시황 이야기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좀 간단하게 뭐 시장에 대해서 증시가 또 신고점을 갱신하기 직전이죠. 네, 네, 정말 강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미국 강합니다. 증시는. 네. 미국 증시는 강합니다. 강해요. 근데 미국 증시에 대한 꺾임은 한번 올 거란 말이죠. 네. 내년도 전망이. 사실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좀 더 강한 장기성으로 랠리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최근 사실이었는데 그 기조가 좀 더 빨리 올 것 같다는 생각은 가져요. 어떤 이유로요? 이제 긴축에 대한 시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20년도 상반기 때 어떤 시장에 대한 밸런스를 가지냐. 네. 사실 상반기는 미증시는 안전하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네. 마스터님께서도 이 산타랠리 오나요 질문에 굉장히 명료하게 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왔거든요. 네. 네. 왜냐면은 지금 당장 이제 최근에 증시가 파도를 쳤거든요. 네. 사실 폭포. 그때만 해도 좀 불안했었거든요. 폭포 한번 치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폭포 치고 또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랠리라고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박스권 장세로 돌입하다가 네. 다시 한번 랠리성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네. 어쨌든 물가는 지금 당장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성 때문이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물가 얘기를 하지만은 네. 전 세계가 지금 물가 때문에 굉장히 난리란 말이죠. 우리가 시장에서 체감하는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보다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어요. 자, 내용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신세계를 계속 보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거는 지금 미국 쪽에서 긴축을 빠르게 시도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뭐 때문에? 물가 때문에. 순전히 뭐 시장이 정상화됐다 이게 전혀 아니에요. 그죠? 원래 우리가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어떤 이제 중앙은행에서 내세우려면 이제 정상화가 됐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올라가는 게 순서잖아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깊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단순히 물가가 올라간 게 정상화에 대한 구조로 물가가 오른 거라면 당연히 출구 전략을 나서야겠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원래 정상화가 들어가면은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푸니까. 근데 이거는 좀 지난번 이제 2008년 때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제는 물가가 오르고 이제 어떤 경제 지표가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이제는 정상화하자 하고서 시작하는 게 테이퍼링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게 야, 이거 물가 너무 오른다. 이거 빨리 정상화하자. 정확하게 이 차이예요. 2008년에 대한 사건하고. 이거는 사실 이제 내년도 미국의 숙제인 거예요. 항상 끌어안고 가는. 너무 빠른 정상화를 시도했나? 이런 우려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 경제 지표가 활성화가 아직은 안 돼 있는데 팬데믹 이전 수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시사하지는 않았는데. 그죠? 이게 가장 이제 미국이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상황이. 자, 우리는 그러면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죠. 증시는 해석이 또 달라요. 우리가 거시적으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가가 올라서 긴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2008년과 조금 차이는 뭐냐면은 그땐 지표 때문에 올라서 정상화를 한 거지만 당연히 물가가 오르니까 지표가 좋아지면. 근데 지금은 물가 때문에 정상화를 일찍 하는 경향이 커요. 원래는 유럽처럼 돈을 더 풀어야 정상인데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증시의 상황은 실질적으로 물가랑 지금 깊숙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거죠.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일단 내용 읽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일단은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이게 팩트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출구 전략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뭐 한다고 금리를 올려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리는 거죠. 근데 이게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야. 어쨌든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긴축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 불확성이 내재돼 있으니까 증시는 상단에서 계속 버틸 거라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말이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회왕님, 물가가 불안정한데 증시는 왜 올라요? 시장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건 계속 강조하던 거고.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핵심 PC 인플레 전망은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22년도까지 1분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정성이 고조돼 있으니까. 자, 이 해결은 뭐냐? 이 뜻은 뭘까요? 이게 뜻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2년도 1분기까지 높은 수준의 물가를 유지할 것이다. 여기 보이시죠? 높은 수준에 대한 물가를 유지할 것이다. 이게 1분기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연출을 할 것인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증시가 계속 고점에 대해서 산타랠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 해답이에요. 상황이. 왜냐?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게 핵심 PCE 주수죠. 그죠? 우리가 항상 보던 건 기대 인플레이션이지만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실 이제 긴축에 대한 빠른 시도로 최근 눌림 장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도로 치는 거예요. 상황이. 파도로 치는 겁니다. 왜냐? 기대 인플레이션은 먼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눌린다는 거죠. 상황이. 자, 다음 지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겁니다. 자,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시지만 최근 물가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내려갔어요. 발표하고 나서 눌렸네? 근데 이게 앞으로 하방세에 계속 가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야지 증시에 대한 변화율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고점이 나왔을 뿐이지 하방에 대한 추세 시작은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거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하방 추세에 돌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파란색 선이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여기서 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논다면? 이 구간에서 그냥 랠리성으로 간다면 그냥 산타 랠리 계속 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왜냐?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큰 변동률은 없을 게 보이니까. 그럼 앞으로 이게 랠리성으로 가게 된다면 이 실질 금리는 하단에서 계속 꿋꿋이 버티는 거죠, 상황이. 이 연출이 된다면 증시에는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수요가 그만큼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돈의 흐름이 증시에 집중이 되니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여러분들. 앵커님 혹시 이해하셨나요? 네. 제가 좀 확인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어려운 사실 내용이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하긴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BEI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증시가 조정이 와야 되는데 조정이 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랠리를 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그죠. 그 부분을 짚어주셔서 좀 속이 시원하네요. 제일 심각한 게 이거죠. 지금 조정을 최근에 줬었거든요. 좀 시게. 네. 근데 그게 이제 긴축에 대한 어떤 빠른 시도로 인해서 눌린 건 사실이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팍팍팍팍 꺾을 만한 그 정도 이제 지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황. 다만 고점만 만들 뿐이죠. 네. 예, 더 추가적인 상승만 못하게끔 시도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차트 한번 다시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뭔 얘기예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무슨 미증시 얘기하면 미증시는 이제 긴축합니다. 앞으로 이제 경제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증시가 오릅니다. 네. 그리고 자꾸 오미크론 변이를 갖다 오미크론 붙이고 이제 어떤 미국에 대한 실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럼 팬데믹 이후에 상승했던 건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왜 상승했어요? 여러분들?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게 보이시죠? 화면 내에서 팬데믹 이후 실질금리에 대한 하방이 시작되면서 증시에 돈이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네. 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시청자분들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팬데믹 이후 계속 신고점 갱신하잖아요. 네. 그죠? 신고점 계속 갱신하죠. 어떤 조건만 충족되면 되냐? 여기서 놀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이게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란 뭐예요? 내가 체감하는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에 대한 형태가 들어갔을 때 자본에 대한 부의 이동이요. 위험자산으로 계속 쏠리는 현상이 발현된다는 거죠. 네. 그럼 제가 말한 위험자산은 뭘까요? 예치금 대비 평가기 때문에 네. 예치금 대비.
예치금이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전한 자금이죠. 그렇죠. 그 대비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까지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부동산 왜 올랐는지 궁금하시죠? 뭐 정책에 대한 문제다. 그냥 경제적 현상이에요. 그렇죠.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서 자금이 유동성이 돌아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최소화만 시키는 거죠.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최소화만. 안 그러면 난리 나요. 네. 최소화도 못 시키면. 집값이 엄청난 초폭등을 하고 그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증시에 대한 흐름도 단순히 이제는 왜 그러냐. 여기가 하방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게 앞으로 얼만큼 유지될까? 이게 증시에 대한 랠리를 이어가거든요. 예. 맞죠? 이 하단이 빨간 선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단폭으로 가는 시기가 이제는 긴축을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그죠? 들어가는 시기랑 맞물린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1분기 지나고 2분기 때부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1월에 놓인, 2월에 놓인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산타 랠리를 넘어서 그죠? 새해 랠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가능성이 이게 제일 높다는 겁니다. 시장에선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미국에 대한 물가의 불안정성은 곧 증시에 대한 돈의 쏠림이 이어진다.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죠. 간단한가요? 굉장히 쉬운 답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로에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여기서 써 있죠. 여러분들 불확실성. 이게 무슨 의미냐? 그죠? 실질 금리가 계속 밑단에 버티기 때문에 증시로 돈이 쏠리는 현상이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산타 랠리를 넘어 새해 랠리는 초반에 1분기 내는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떤 근거랑 자료를 내비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중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실적 장세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 아직도 하죠. 지금 네. 최근에 하기 시작해요, 사실. 실적 장세를 좀 봐야 됩니다. 맞잖아요. 실적에 대한 개선. 앞으로 실적주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실적 장세는 기준금리 인하하고 이제 이 기준금리 자체가 정상화될 때 보는 게 실적 장세예요. 한국은 볼 수 있겠죠. 조만간. 왜냐? 한국은 기준금리 1.5% 달성하고 팬데믹 이전에 대한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그죠?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도를 서두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완전 실적 장세로 넘어갈 거예요. 그 이후에. 근데 미국은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 장세가. 이해하시겠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론은 뭐냐? 12월에 산타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새해 랠리가 더 들어갈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지금 미증시 상황입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한번 볼게요. 네. 궁금하죠? 네, 국내 증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1월에 금리 인상할까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할까요? 네, 할 것 같은데요. 할 것 같은데요가 정상이죠. 글쎄, 이러면요 그냥 주식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다 하고 있다는데 혼자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여의도 가도 길 가다 물어봐도 다 알아요. 그건. 근데 지금 시장에서 집중하는 건 뭘까요? 이 다음엔 이거예요. 1월 다음을 집중하고 있단 말이죠. 1월 다음에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시장이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요. 왜요? 팬데믹 이전에 대한 기준금리를 도달했으니까. 한 텀 쉬어간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어떤 이주열 총재 입에서 나오는 포커싱에서 어떤 예상 경로가 더 확보가 되는 거죠.
그때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음. 1월에 나올 내용은 어쨌든 간에 이후 22년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 시나리오를 짤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시장은요. 자, 2분기에는 국내 추가 금리 인상이 낮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왜 그럴까요? 앵커님 왜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대선이 껴있잖아요. 그렇네요. 대선도 껴있기 때문에 주춤하고 어. 상황 판단을 한 다음에 그다음 진행할 가능성이 네. 높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여러 번 수차례 했잖아요. 네. 미국보다는 먼저.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되게 되면 또 그때 뭐 세 차례, 뭐 네 차례 나올 텐데 그때는 우리나라는 그러면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상관이 없죠. 아, 왜냐? 네. 지금 한국에 대한 기준 금리는 여러분들 1.25%까지 인상을 하더라도 미국이 몇 차례 인상해야 돼요? 지금 그걸 달성하려면? 내년에 여러 차례 목표치가 세 걸리겠네요. 차례잖아요. 네. 제로 금리에서 예. 세 차례 내년에 다 인상하더라도 한미 금리에 대한 밸런스는 유지돼 있다는 거죠. 격차가 아직 그죠? 있기 때문에. 한참 남았기 때문에. 예. 세 차례 인상해도 0.75%잖아요. 0.75에서 1%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한국 금리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 올해 하반기 한 번 더 올려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는 예상 경로에 아직은 들어가지 않은 거고 이제 천천히 보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음. 내년 한국 그 은행에서 금리 관련해서 일단은 올리지 않을 걸로 예상한다. 그러면은 시장은 어떤 변화를 이룰 것인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네. 그죠? 네. 이게 핵심이죠. 그럼 어떤 상황이 유지가 되냐? 결국은 여러분들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 유지가 되느냐? 네. 그러니까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인가요? 네, 일단은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까지? 어떤 상황이 아니라 네. 내년 쭉, 아, 앞으로 네, 쭉으요. 내년 쭉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대한 장세는요. 네. 단순합니다. 시청자분들, 네. 네, 귀 쫑긋하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오. 자, 여기서 해답이 나와요. 네. 자,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미증시 앞으로 따라갈 겁니다. 오. 그냥 굉장히 쉬워요. 코스피는 미증시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행보를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내년 1분기 지나서 그냥 다이렉트로 그대로 가요. 지금부터 디커플링이 커플링화 되기 시작했어요. 자, 최근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던 뉴스가 야, 미증시는 신고점 괜찮은데 코스피는 왜 이래? 단순하잖아요. 그죠? 코스피는 왜 이래? 왜 그럴까요? 코스피는 6월부터 긴축을 시도했는데 그때 테이퍼링 할까 말까 고민하던 때였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자, 미국 금리 인상된 거 확정됐죠? 확정이에요, 여러분들. 금리 인상하는 거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확정이에요. 왜냐? 시장 모두가 확정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내년 한국은행 금리 인상할까요? 확정이에요.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혼자 다른 걸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한미 금리가 지금 이제는 다시 좁혀지는 시장이 돌입자잖아요. 그죠? 이 시기에 드러나는 현상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11월 말일부터 나오는 행보는 여기서부터는 커플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미증시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오르면 오르고 이게 중앙은행에 대한 어떤 시도가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인 거죠. 자, 최근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6월 이후 디커플링에 대한 심화 단계잖아요. 얘는 계속 오르는데 보이시죠, 화면? 이 차트가 지금 미증시고 중앙선이 코스피입니다. 얘는 계속 오르는데 얘는 계속 떨어져요. 아, 왜 지금 국내 증시 왜 이래요? 다 이러잖아요. 그죠? 다 이래요. 빠른 긴축에 대한 시도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단계가 더 빨라질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똑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핵심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1분기 내에 코스피가 엄청 낙폭하는 사태는 드러나진 않는다. 3천 내외의 선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거예요. 지금 3천선이죠. 계속 가는 거예요. 1분기 내내.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수익 내기 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일단은 뭐 여러분들한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얼마 전에 이제 막 5천선 돌파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네요. 네, 굉장히 사장님. 그래서 내가 아니 도래는 하겠지. 언제 한 10년 뒤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 10년 뒤를 예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10년 뒤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네. 성장성을 계속 모멘텀을 갖춘다면 가능한 거죠. 음. 그죠? 시장의 금융은 항상 위기가 도래하고 그거에 대한 변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정 지으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피가 3,400선까지 올랐잖아요. 여러분 팬데믹 이전에 어떤 수준에 머물렀나요? 2,000선 이하로 떨어졌죠. 그죠? 네. 그러면요 어느 누가 3,400까지 갑니다. 그 당시 예측했던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예측하기 어렵죠.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는 팬데믹에 대한 장기화잖아요. 그만큼 그 기간 내에 돈을 계속적으로 뿌려왔기 때문에 이게 팬데믹이 6개월하고 만약에 치료제가 만들어지면서 지난번 이제 신종플루라든가 그게 빨리 없어졌다면 이 정도 증시 상승 랠리는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돈을 쓸 일이 없으니까 중앙은행이 빨리 잠식돼 버리니까. 그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그럼 지금은 당장은 앞으로 3천선에 대한 레벨링을 유지하는 1분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그 이유예요. 디커플링이 더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미국이 긴축을 빠르게 시도 안 했다면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선을 유지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 2분기 넘어서 증시가 조정 코스가 도래한다면 그때 코스피가 떨어질 겁니다. 저는 2분기라고 봐요. 조정이. 국내 미증시 하락 요소가 굉장히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분기 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위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여러분들 주식으로 수익 내는 게 가장 월등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가치주보다 성장주 계속 가는 거예요. 박스 흐름에선 그게 최고예요. 박스 흐름. 국내 증시는 3천선 1분기 유지 이겁니다. 미증시는 상단 버티기.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1분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